모든 게 무너졌을 때 나를 찾아가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뇌를 깨어내는 것입니다. 뇌를 깨어내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뇌를 깨어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컬컬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로 죽을 찡해야 돼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듭니다. 힘든 것을 몸을 움직여서 내 뇌를 깨어냅니다.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어 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몸을 통하여 내 몸의 온도를 높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의심이. 응? 돈을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의심이. 이게 될까 말까. 그 의심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몸을 쓰고 나의 생각을 순간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이 5만 가지 브레인의 생각을 씌우기 위해서 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만 구독자, 유튜브 1만 구독자 만들기 100일 정성 오늘 4일차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방법. (100% 믿는 마음, 내 감각을 깨어넣으려고 뭔가 마음에 정성이 뇌를 깨어냅니다. 우리 뇌에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정보까지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그 무의식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이러한 마음을 몸을 써서 명상으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꿈을 이뤄내려면은 무아지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아. 내 감각 깨우는 뇌를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꼭 이렇게 제가 이 절동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철봉을 할 수도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뭐 수영도 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뭐 운동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수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잘 되게 할까?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다 누구나 운동을 합니다. 많은 운동. 그랬을 때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기반을 두고 뇌를 쓰면은 물질적인 게 모아지겠죠.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꾼 집안에 장사꾼이 있고, 기업가 집안에 기업가가 있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있고,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가 있다고 한 게 정보를 통해서 자기 삶의 생활을 습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정신도 건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밝은 내 양심을 찾아야 되는 양심. 저는 내 감각 기울기가 내 양심을 찾는 거라고 봅니다. 내 양심. 그 양심을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게 영원한 성의 삶, 영혼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잖아요. 저도 63년을 살아보니 뭐 어르신들이 살아봐야 70, 80 살아봐야 별것 아니더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유튜브의 채널은 어떻게 하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38부터 이 명상을 하게 된 것이 지금의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부터 영혼의 사랑, 내 몸에 자연 치유가 내재되어 있다, 양심을 밝혀야 된다, 지구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다,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무의식 속에 그런 걸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의 밝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생각할 새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 공기, 산소의 중요성.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대변이 잘 안 나온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신장이 안 좋다, 그걸 가지고
DNA 뭐 유전인자 뭐 조상줄 가족병 뭐 이러잖아요. 신병도 같은 말이라고 봐요. 우리 머리를 가지고 신, 뇌, 브레인, 영, 그래서 뭐 영재, 천재, 신기가 있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같은 맥락에 브레인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성령이 내려왔다. 또 뭐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무의식에 나도 모르는 정보체를 습관, 뭐 말과 행동,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루어질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 새로운 걸 해서 덮어버리게끔 한다는 거죠. 그걸 뽑는 것보다는, 풀을 뽑는 것보다는 갖다 덮어버리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에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자꾸 마음 편하게만 살아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부분을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몸을 써서 뇌를 깨워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있지만은 그 속에 내가 어디다 목표를 두느냐. 물론 가족이 열심히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의식, 생각이 커지면은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살면은 더 밝은 세상이 되겠죠. 또 이거 하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에만 빠져있으면 안 되죠. 전화한 사람이 전화해줄 거 전화 안 받으시네. 시간이 얼마나 됐나? 19분.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인 지 한 20분 되네요. 이제 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막 찌뿌둥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늘어서 누워서 자야 되겠다. 또 뭐 이런 생각 막 드는데 또 움직이니까 입안에 또 침이 돌고 이제 호르몬이 바뀌는 거죠. 우리 늘 몸에 기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호르몬을 바꾸는 거죠.
나의 몸에 모든 정보체가 붙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이 붙어서 이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 뭐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습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1000년 2000년 지구가 빅뱅했을 때부터 내 뇌가 안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전생에 개로 태어났나 소로 태어났나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자는 그죠? 정자가 엄마의 난자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만들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딸기 먹고 삼겹살 먹고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것도 맞는 얘기죠. 뭐 업장도 마찬가지죠.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습관이냐. 제가 해보니까 결국 내가 인지했을 때 변화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집안이 심장이 안 좋다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35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본 적도 없죠. 우리 아버지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화가 많더라고. 화. 그래서 체질을 바꾼 거죠. 늘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기가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중간에서 배꼽 사이 여기 잘 막혀요. 지금도 꼭 뭐가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열이다 그러죠. 마음이 열이다. 마음은 착한데 그러다 보니 화를 잘 내요. 화를. 체력이 떨어지면 화를 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제도 대화 속에서 또 화를 냈더라고. 화를 안 내고도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래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소통이 좀 늘 전 화를 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여기 잘 막혀요. 이게 맹치에서 맹치에서 배구멍 사이가 여기가 명치하고 배구멍 중간에 여기 중안이라고 하더라고. 중안. 우리가 말하는 인터체인지라죠. 고속도로를 말하면. 가슴도 두드려주고 또 뭐 물론 잘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보면은
저 모셨던 사장님은 20대에 제 소꿉친구 형인데 우리보다도 한 9살인가 많은. 근데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뭐 아마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근데 동생은 또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천억 가진 그 사장님은 참 계산을 똑 떨어지게 해요. 계산을 똑 떨어지게 해. 아버지가 무섬을 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천억 재산가의 아버지는 무섬을 살았는데 아들은 서울 올라와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죠. 그 집안에는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그래서 같은 핏줄에서 태어나도 무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큰 돈을 벌여서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골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암으로 아마 60 한갑잔치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 그 천억 가진 그 사장님도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재산을 많이 모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뭐 할 게 많은데, 어디다 마음을 두고 애를 쓰느냐는 거죠. 돈을 벌려고 마음을 두면은 애를 쓰는데, 돈 버는 방법을 감각을 터득한 거죠. 감각은.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맨날 어디 가면 까먹고,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서 까먹는 사람. 그럼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근데 천억 재산가도 몸이 아프다는 거지. 몸이. 응? 몸이. 그럼 몸이 왜 아플까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 게 몸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은 뭐 공평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30대 뭐 어릴 때부터 자꾸 몸이 아프니까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건강이다에 마음을 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63살이 됐으니까 좀 철봉하는 거 보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저 12살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놓은 분도 있고, 유튜브 보면 주로 제 채널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하여간 뭐 이 스마트폰이 나이 드신 사람들보다는 구독, 좋아요 누르기가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 않는 거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로 와가지고 브레인스, 아니 뭐 저거 뭐 시골 소년만 해도 제 채널이 나오지만은,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영상을 보내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려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해외가입을 해야만이 구독 좋아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한 200명을 보내봤는데 분명히 구독 좋아요를
해달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회원들이 한 1000명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명상을 좋아하는 명상 회원들이 한 1000명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를 좀 해달라고 1000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유튜브로 한 200명을 보냈는데 구독 좋아요 해준 사람이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뭐 이래 해도 이 유튜브로 보낸 거 카톡으로 보낸 거는 그 구글에 아이디 비번을 하고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 구독 좋아요를 받아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해주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익숙하잖아요. 뭐 20대, 30대. 근데 지금 뭐 나이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또 뭐 내가 구글에 예를 들어 뭐 아이디 비번을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해 놨지만은 카톡으로 받은 걸 보고 그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를 하려면은 회원 아이디와 비번을 하고 들어가서 구독 좋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처음엔 내가 섭섭했었어요. 구독 좋아요를 왜 안 눌러? 이게 1000명 만들려면은 구독 좋아요 금방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시스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도 아는 지인들이 해주려 하면은 유튜브로 바로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제 터널이 철봉이나 택거리잖아요. 처음에는 시골 소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시골 소년 채널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리고 또 시골 소년 내라고 했어요. 시골 소년 내라고 해놔놓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 보고 시골 소년 내로 해서 들어서 구독 좋아요 제 철봉하니까 택거리 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거를 내 자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더라고요. 또 이렇게 쓰라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채널명을 또 이렇게 바꿨어요. 유튜브 채널을 들어서 근데 유튜브 채널 들어가지고 시골 소리는 브레인 하니까 이 브레인은 또 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고민입니다. 제가 왜 시골 소년을 자꾸 채널명을 넣으려고 하나 하면은 그 시골서 24살까지 농사 짓고 저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친구 시골 고향 친구들이 남자들이 5-6명인가 같은 63년 토끼로 태어난 애가 예를 들어 하진이 하욱이 하욱은 한 살 많구나. 여덕이 태상이 형철이 여기 뭐 같은 또래라도 한 살 차이. 하여간 또래가 한 5-6명 됐어요. 여자들은 2명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학교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시골에 친구들이 다 뭐 그죠? 학교 다 가버렸는데 누구하고 놀아요? 학교도 다
내가 7, 8살 먹은 것도 아니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4살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항소물 이제 보통 이제 뭐 시골에는 그 두드려가면서 시골에는 그 농사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제 가을 농사 짓고 이제 뭐 농사가 많은 집안에는 소를 뭐 집에 계속 키우는데 농사가 많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그 소가 그 집안에 어떤 논밭이 얼만큼 되는지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서 한 논밭이 한 열마지기 됐나? 그러니까 한 중농이죠. 중농. 부자들은 한 20마지 되고 200평 기준.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 지고는 겨울에 소를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봄에 이제 송아지 사가지고 송아지 이제 그 송아지라는 게 이제 봄에 일소로 쓸 수 있을 만한 정도 소 길이 안 들어져 있다 그죠? 이랴 으랴 그런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사요. 내 기억으로는 그때는 송아지 한 마리에도 뭐 5만 원 뭐 이래 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사가지고 이제 길을 들여 이랴 으랴. 그래서 송아지를 아버지가 사온 걸 가지고 이제 3월 애들 학교 다 가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가 용천동인데 강가가 이렇게 동네 앞서 강가가 100m도 안 돼요. 나가면 강이에요. 나가기 낙동강 지천 진짜 부산 해운대 백사장보다도 나는 더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백사장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소몰 가서 쟁기 가지고 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모래사장에서 일하면은 소도 마음대로 도망을 못 가. 모래에 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맨 땅에서 하면은 이 쟁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소도 힘들어하고 내가 이게 이 쟁기 이 뭐라고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푹 들어갔다가 쉽게 말하면 10cm 들어갔다가 20cm 들어갔다가 또 맨 땅으로 올라왔다 이러니까 소가 엄청 힘들어하죠. 막 이렇게 출렁출렁 되니까 소가 힘들어서 막 강가에 가서 모래에서 쭉 하면 쉽게 되니까 이제 백사장에 가서 쟁기 이렇게 논밭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면 긴데 어쨌든 간에 14살 때부터 항소 몰고 논밭을 다 간 거예요. 뭐 친구들 학교 나가고 없으니까. 그것도 감각이랐다는 거죠. 감각. 논밭을 가렸다니까 실제요. 항소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시골에 방위병으로 졸업하고 24살에 이제 형제니까 누나 있고 누나는 뭐 봉제공장 가버리고 형님이 나하고 8살 차인데 내가 24살이면 형님은 몇 살이요? 32살이잖아요. 32살 맞죠, 그죠? 격차가 심한 거예요. 어릴 때는 아주 90도 내가 절을 했다니까. 내가 8살 때 형이 16살이라는 얘기야.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형은 중학생이라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야 옛날엔 나 재산이 장남한테 나 물려주잖아요. 형님도 오래 있어봐야 응?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도 뭐 처음부터 교회 다닌 건 아니고 하여간 교회를 다니셨는데 서울 한번 안 갈래? 뭐 이제 교회도 이제 옛날엔 시골 서울 가서 장사가 잘 되면은 시골
시골 사람들 불러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이제 24살에 서울 올라가지고 이제 동대문 창신동의 문광구 골목에 점원 시장을 하게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26에 결혼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저 돈도 많이 벌어보고 뭐 어제 내 불난 얘기도 했지만 별일 다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못했던 거 해보고 싶기도 한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아니까. 내가 늘 이렇게 잘 주저앉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왜? 기운을 못 쓰는 거야, 기운을. 마비 같다는 거는 기운을 제대로 못 쓰는 게 늘 들어놓고 싸워나가서 찜질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해내는 지속성이 없는 게 지속성이. 내가 보니까 살아온 게 26에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36, 46, 56 그죠? 경제활동을 30년 이상 했잖아요. 저는 직장생활도 별로 안 했어요. 어떤 간에 장사를 일찍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능력들은 참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나 이루려고 하면 뭘 한 가지 잡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 생각해봐요. 제가 1999년도에 인터넷으로 유모차, 세발자전거, 건담 로봇, 미미 인형 뭐 이런 거 팔았다니까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근데 그게 지속성이 없었어요. 지속성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뤄보려고 지금 미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련. 그래서 이 명상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60대 삶을 사는 거죠.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30대보다 더 30대 63살인데 아버지 몸이 30대 같다고. 30대 맞죠? 저는 늘 젊은 청처럼 30살 까고 삽니다. 30살 까고. 우리 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려 그러면은 무의식까지 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뭐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몸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몸이 마음이니까 100%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 1%라도 의심을 하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1만 구독자를 만드는데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일 정성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알겠죠. 나중에 100일 후에 100% 정성을 들였느냐, 97%를 들였느냐, 50%만 들였느냐, 1만 구독자의 이 숫자가 그 답을 해주는 거죠. 만약 구독 숫자가 5,000명밖에 안 돼서 그럼 50%밖에 안 쓴 거죠. 제가 마음을 100% 쓴 날도 있고 100% 못 쓴 날도 있다는 거죠.
음악을 안 틀어놓고 맹성맹성하죠, 그죠? 45분이 흐르고 있네요. 어떨 때는 이 몸이 1시간을 풀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몸을 안 쓰면은 대변을 잘 못 봐요. 대변을 쭉 살아온 걸 보니까 그래요. 비뇨기과를 참 많이 다녔어요. 부암떠러 많이 다니고 침 맞으러 많이 다니고 안과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뭘 약을 먹으면 헐어요. 가랭이도 헐고. 이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 체험한 거 얘기하면 참 밤새도록 다 못하는데, 뭐 진짜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나는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것들이 별로 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병원 가고 약 먹고 하는 사람들은 제 따라 하면은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난 건강하던 사람들도 실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제가 상담도 좀 하거든요. 좀 하는 게 상담합니다. 해보면은 건강하던 사람들 이 또 속골병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얘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무의식 속에. 저는 이제 무의식까지 자꾸 들어가는 거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명상을 해야 돼요. 근데 명상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깊게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동메달인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또 은메달이 있는 거예요. 은메달인 줄 알았는데 또 문 열고 들어가니까 금메달이 있는 거예요. 금메달이 있다고 이제 다 땄다 생각했는데 또 문을 열고 또 들어가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럼 다이아몬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열고 들어가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막 내려오는 거네, 한테. 25년 한 나의 어떤 결과물인 거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요. 막 하기 싫고. 근데 강명세상을 본 거예요. 햇빛이 내 안에 있구나. 몸을 잡으면 내 안에 햇빛을, 강명의 세상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 공기, 물이잖아요. 그러려면 호흡이 깊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몸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건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 고수는 그래요. 고수는 무릎 위에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내려놓고 계속 의식을, 생각을 배꼽 5cm 밑에 단전에 둔다는 거죠. 그럼 거기 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식을 뭐 동해 바다에 붉은 해 뜨는, 안 그러면 포항제철의 용광로, 불덩어리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불덩어리가 막 되는 거예요. 제 체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상. 그래서 뭐요? 음악이나 미술하는 사람들은, 내 발음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반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영상을 보면서 이 말투가 참.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여행을 다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각 있는 사람은 갑자기, 그죠? 뭐 예를 들어 조용필이가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느냐 오늘도 술래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느냐 오늘도 술래. 지식이 아닌 뭐가 알미 싹 밀어온다는 거죠. 막 콩나물 대가리 그리죠. 여보세요? 예,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 영상 하나 찍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는데 난 아니지. 위챗 때문에 내가 위챗 때문에 나왔죠. 예. 내가 뭐 얘기하다 그러자 그랬지. 못 찾겠다 깨꼬리 하죠. 한마디로 내 머리꼴에 지식이 아닌 뭔가 이렇게 내려온 거요. 콩나물 대가리 그려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히트 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왜? 신금을 울렸다는 얘기요. 노래를 머리로 듣지 않잖아요. 가슴에 신금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그러니까 노래에도 그 기운이 실린 거예요. 그 기운이. 그죠?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래나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냥 쭉 뭔가 알아진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노래를 부르니까 신금을 울리잖아요. 그럼 히트 치죠. 가수가 돈방석이를 앉죠. 그죠? 책을 펴는 것도 그렇잖아요. 책은 신금을 울리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 그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신기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안에 뭐 종교적으로는 뭐 그러자 성령이 내려왔다 뭐 이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쓰는 거죠. 그 누군 신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당분들 보고는 무당들이 그냥 아는 게 있죠. 무당이 그 감각을 터득한 거예요. 그 감각을.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감을 터득하는 거는 무당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당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고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듯이 이제 그런 걸 타고났는데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근데 분명한 것은 시대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원시 시대, 농업 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의식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질 문명이 산업혁명이 1700년도 중반부터 시작돼서 지금 거의 한 300년 만에 이렇게 지하자원을 다 꺼내서 썼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뇌가 발달하면서 결국 뇌가 발달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살아보니 뭐 강남에 또 막 이제 또 재건축 한다대요. 최소 50억 100억 그러잖아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이제 재개발하면은. 그런데 물질은 그만큼 풍족해졌는데 정신은 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가면 뭐예요? 전부 눈살롱이에요. 있으면 어디다 써요? 오감적인 데 쓸 수밖에 없네요. 오감도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해서 이제 마약 먹잖아요. 마약.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양심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를 바 없이 먹고 싸고 해서 죽는다는 거죠.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30 전후에 뭐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주 군에 제대도 안 했을 때 저는 26살 결혼해가지고 서울 롯데백화점 가서 장난감을 팔았으니까 27살부터. 남들이 월급 100만 원도 못 받은 시절에 저는 뭐 한 달에 1000만 원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관리를 할 줄 몰랐어요. 하루 저녁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술을 먹고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것도 또 나의 큰 재산이라는 거죠. 주식이 바닥을 치듯이 내 삶의 어떤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그 꿈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영원의 사랑. 주례사가 얘기해준 영원히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부가 뭐 입을 덮고 쓰고 잔다고 해서 그게 영혼의 사랑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육체적 사랑이지. 부부가 입을 덮고 자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마지 못해서 입을 덮고 있지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 이 마음이 통하는 게 영혼의 사랑이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 아버지는 자꾸 공부하라 그래. 그럴 때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나는 공부가 싫어. 근데 대화로 풀어내야 되는데 어렵죠. 왜? 부모는 나는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또 일찍이 좀 알았어요. 일찍이 좀 안 것 같아요. 일찍이 사회물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60대에도 보통 어떤 친구 간에나 또 친척 간에나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죠. 왜?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또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하지가 않아. 재산이 많아도 이게 조화로워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건강이 최고다라고는 분명히 해요. 그죠? 재산이 많은데도 건강하지 않아. 그걸 내가 이거 알려주고 싶었는데 전화를 생년 날 잘 안 하는데 전화를 생년 안 하다가 명상한다고 한 10년 연락 두절 끊었다가 원래 전화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세상에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친구들한테고 가족들한테고 가족들 형제들한테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뭐 오래간만에 한 10년 뭐 3년 만에 전화를 하기는 받긴 받는데 그 다음은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뭐 나이 먹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하고 뭐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건강하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니까. 하루치면 알았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1만 구독자라고 한 게 세상을 바뀌려 그러면은 0.1% 0.2%의 가능성이 100% 가능성을 만든다는 거죠. 기운의 세계는. 그래서 1만 명 구독자를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동참해주세요. 동참해주세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참 쉽지 않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영상이 좋아도 어떤 간에 유튜브 채널에 와서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날리는 게 댓글까지 날려주는 게 이 알고리즘이
AI가 뭐 그러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는 게 이 1만 명 그 숫자를 많이 붙게끔 하는데, 물론 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쩌다 카톡 들어도 저도 이제 알았다니까요. 유튜브 뭐 많이 봤지만 유튜브 이제 올린 지가 작년 7월 달부터인데, 개설은 보니까 내가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개설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늘 포기를 잘 했는데 포기 안 하고 한번 인생 후반을 살아보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많죠? 근데 전달하려면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뭐 영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제가 이 발음이 늘 좀 반말하는 것 같고 해서 원체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많은 공부가 되네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 데가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명상의 세계는 아까 그랬죠. 내 안에 큰 밝은 빛이 있구나. 그러려고 하면은 양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마음을 먹여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동물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자고 좋은 집에 모여서 먹고 자고 해도 뭐 동물하고 다를 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 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물질 문명 시대에서 정신 문명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37인데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의 명상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과정이 있어요. 중급까지는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이게 해야 돼요. 그냥 고수가 되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따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알려줄 건데, 똑같아요. 이 기운의 세계도 처음에는 국민학교 들어가서 1, 2, 3, 4 쓰고 덥셈 뺄셈 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또 루트 덮어 쓰고 뭐 이래 하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수많은 명상이나 뭐 어떤 자기 개발이나 뭐 건강이나 시크릿의 법칙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많이 얘기해요.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보여주고 듣는 거 밖에 안 돼요.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이렇게 취해서 보여드리잖아요. 몸을 써야 된다고. 아무리 시크릿 법칙이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몸을 쓰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몸을 쓰셔야 돼요. 집중, 진짜 고수처럼 집중 탁 앉아서 단전에 배꼽 5cm 밑에다가 집중을 진짜 막 10시간 20시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알지 못했는 뭔가 알미 내려오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또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도 나의 불편함이 마음이 뭘까, 두려운 마음이 뭘까, 이런 걸 먼저 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정화. 나부터. 상대방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래서 평소에 나하고 불편한 사람,
뭐 걱정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이제 녹여내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할 때 뭐 이렇게 물소리도 틀어놓기도 하고 빗소리도 듣기도 하고. 자, 오늘은 음악 없이 그냥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눈을 뜨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에 올려서 또 내리고. 저도 고개가 자꾸 오른쪽으로 또 들어서 내리고 또 들어서 내리고 몸에 집중합니다. 양손 눈 감고. 자,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십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시면은 뭔가 되게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뭐가 잡아당기고 결리고 나도 모르는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방귀가 나오면서 가스가 빠집니다. 호흡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만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호흡이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멈추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손 들고 오늘도 세상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